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적신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적신가님께서는 집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집안 거실에서 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적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참여라 조금 많이 떨리네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은 가평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기숙사에 있어요. 휴게소에 근무하시는구나. 네. 직접 근무하시면 오히려 막 무섭고 이상한 일들 없죠, 오히려. 휴게소, 귀신은 없는 것 같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벌레를 귀신보다 무서워해서. 그럼요. 이게 막 사마귀, 풍뎅이, 다 날라올 거 아닙니까? 뱀도 많고 어이구야. 되게 많아요. 이게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이제 뱀, 벌레들, 그게 더 무섭죠. 그죠? 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자, 근데 오늘 적신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휴게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또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몸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되게 많이 꾸고 목류병도 있었는데, 이 목류병이 일반적인 목류병이 아니라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원을 그리면서 뛰어다니거나 마치 뭘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닌다거나 무당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은 되게 얘가 또 이러네 이러고 이제 그냥 웃어 넘기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거실이 너무 시끄러우셔서 이제 잠결에 나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창문을 열고 같이 가자, 같이 가 이러면서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대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저를 잡고 울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는 무당집을 갔었어요. 예.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되게 소문난 무당집을 갔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살짝 신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신내림을 받을 아이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신내림을 받으면은 이 친구가 위험하다. 이제 그러셔서 이제 몇 가지 조언하고 부적을 써주셨어요.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절대 상갓집 같은 데를 데려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조언도 듣고 부적도 써갖고 오고 나서부터 제가 악몽도 많이 안 꾸고 가위에도 잘 안 눌리고 목류병도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큰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갓집을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 이제 이모부 상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생 때라 이제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가족 행사에 되게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저녁에는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문을 잠그면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문고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왔나? 이러고 방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컴컴해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인가? 하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다시 문을 닫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고리에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문고리를 보니까 저희 집 문고리가 일자 문고리였어요. 동그란 문고리가 아니라. 그 일자 문고리는 내려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고리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발 문을 열었을 때 엄마 아빠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집은 불이 다 꺼져 있고 엄마 아빠는 물론 없고 그 상태인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불이란 불, TV란 TV 다 켜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해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놀라서 들어오셨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 집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고요. 폴더가스트. 예. 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자고 있으면은 제 방에서 책이 떨어진다거나 걸려있던 액자가 제 머리 바로 옆으로 떨어진다거나 예. 그랬던 일들이 쭉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한번 제가 귀신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돼요. 예.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항상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자요. 살짝 고개를 돌리면은 거실에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TV를 보시다 보니까 아버지와 TV 불빛이 보일 수 있게 해놓고 잠을 자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습관처럼 눈이 떠지자마자 거실 쪽을 봤는데 소파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앉아 있나 보다라고 잠결에 생각을 했는데 하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TV도 안 켜져 있고 아버지가 가만히 소파에도 아니고 소파 앞에 앉아서 제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시 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짧으세요. 스포츠 머리인데 장발의 남자인 거예요. 장발? 예.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도둑인가? 귀신이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 도둑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도둑이면은 이제 제가 가만히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실을 바라봤는데 그 남자가 앉아있다 일어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실을 봤다가 다시 눈을 돌렸어요. 눈을 돌렸는데 뭔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보기는 무서운데 고개가 돌아가는 저절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거실 쪽을 봤는데 그 남자가 제가 바라볼 때마다 점점점 제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나 너무 무서워. 살려줘.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보지 말고 다시 자야겠다. 이러는데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실 쪽으로. 예. 목이 돌아가서 방 문을 봤는데 그 남자가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다리만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눈동자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다 뭉개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뭉개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형체다 보니까 눈, 코, 입이라고는 알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의 눈, 코, 입이 아닌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달걀 귀신도 아니고 진짜 다 뭉개져 있어요. 뭐에 탄 것처럼 불에. 와. 그 상태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상태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사 가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꿈일 거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가끔 그런 꿈이 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고 이제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교를 갔죠. 가는 도중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왔어요.
귀신 보면서 제가 무섭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남겼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답장이 와서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를 느끼고 제가 그날도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얘기를 했는데 너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어머니는 애써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남자를 똑같은 진행 방식으로 3번 정도를 더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방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예. 이제 제 방을 아예 책상을 모아놓고 공부방으로 있고 동생하고 같이 자라 많이 무서우면은 그래서 동생 방에서 침대 2개를 놓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그리고 또 한동안 괜찮다가 이제 동생이 수학여행이었는지 수련회였는지 학교에서 어딜 갔어요. 2박 3일로. 예. 이제 그럼 다시 저 혼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귀신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되게 맘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되게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방 베란다에는 장난감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장난감 레고 부딪히는 소리들 있죠. 아, 그 깔깔깔 막 까락까락 하는 소리. 네. 그 소리가 계속 잠결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깨서 베란다를 봤는데 진짜 한 3살 돼 보이는 남자 애기가 동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아, 예.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오. 그 애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그쪽을 보니까 저를 보면서 입이 찢어지도록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사라져요. 진짜 언제 있었다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려면 그 베란다를 지나야 돼요. 베란다 바로 옆에 방문이 있었어서 밖으로도 못 나가겠고 불도 못 켜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직까지 제가 겁은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공포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너가 계속 무서운 것만 보고 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셔서 안 믿어주셨죠. 어머니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동생이 수학여행에서 오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형 혹시 파란색 티에 반바지 입은 남자 꼬마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맞아. 형 나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나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형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동생도 본 거면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동생하고 그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동생 방에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침대를 옮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거실에서 제가 그 남자 귀신을 봤는데 거실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동생도 왔으니 괜찮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동생 방에서 잤는데 동생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형 또 왔어.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 꼬마애가 베란다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레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 여전히 동생 장난감 들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를 보고 입이 찢어지게 환하게 웃고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동생하고 같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방에서도 잠을 못 자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안방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잠을 자자.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이제 네 가족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침대에서 자고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저하고 동생이 붙어서 이제 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 귀신이 저를 따라다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더라고요. 하루는 그 남자 귀신이 안방에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문 바로 옆에서 잤는데 문 틈으로 저를 또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 귀신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고, 그 후로 이제 이거는 저하고 일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본 사건인데요. 드디어. 이제 예. 다 같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계속 안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깨고, 이제 제가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를 깨우는 그런 형식으로 갔는데, 저희가 침대 바로 앞에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있으면은 이제 불빛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가족 4명이 다 누워있는데 서 있는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다 일어나서 옷장을 봤는데, 바로 보이는 게 옷장이어서 옷장을 바라봤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다 한들 왼쪽이 막혀 있어서 왼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계속 가길래,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엄마 아빠를 깨우고,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제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동참을 하시면서, 아버지도 본 적이 있다. 아버지가 이제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셨는데, 저희 집이 이제 현관을 지나서 살짝 집이 넓었어가지고 복도라고 해야 되나, 현관문을 열면은 문 2개를 더 열어야지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다 센서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이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불빛이 팍 켜져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 센서등 2개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지? 이제 이러고 뒤를 돌았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냥요? 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맨 끝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셔가지고 사셨던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아버지 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맨날 귀신 본다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애들 더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제서 아버지도 이 집에서 나도 이런 귀신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집을 진짜 일주일 만에 이사를 나왔어요. 이야.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한 3일 만에 이사를 나와서 무당집을 갔는데, 예. 그대로 이제 이사를 가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동쪽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낼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동쪽을 찾다가 외갓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해서 외갓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유독 저만 계속 귀신을 보는 거예요. 덕신가님만. 네. 문틈 사이로 빨간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던가, 그 문고리 흔들리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이사를 가도. 그래서 그 집에서도 저 때문에 또 이사를 나왔어요. 그 집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사를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무섭다는 아닌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에 인대가 한번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목발을 보통 이제 신발장에 놔두고 들어오잖아요. 제 방이 이제 신발장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자다 일어나면 이제 집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자고 있다가
새벽에 몸이 계속 너무 아파서 이제 일어났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 목발 옆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남자요? 아니면 다른 거요? 아, 다른 남자예요. 예. 다른 남자인데, 그 보통 사람 컴컴하면 이제 시야가 밝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처음에 목발 옆에 뭐가 있네? 를 계속 보다가 시야가 밝아지니까 또 나왔구나. 이 집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런 남자가 서 있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건지, 남자는 목발 옆에 서 있는데 제 귀에다가 진짜 뭐 확성기를 대고 때려박듯이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리 너 다리 아니라고. 예?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목발을 가리키면서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미치겠다가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발목이 다 났어요. 뭐지? 병원에서 제가 인대가 끊어서 최소 2달은 재활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게 인대 끊어진 지 2주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 2주 만에 인대가 다 붙었다고. 예. 의사분도 자기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실 만큼 진짜 신기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기숙사들이 있는 직업을 계속 선택을 해서 집을 자꾸 나와요. 일부러. 와. 네. 뭐 기숙사에 있는 뭐 워터파크 쪽이나 수련회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따라다니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제가 자면서 스스로 제 목을 졸랐다, 그게 이제 옆에 있던 룸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깨웠는데 제가 못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손이 풀리지도 않고 그대로 저는 진짜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 손에 힘이 풀리지가 않더래요. 친구가 풀리지가 않아서 이제 그제서 이제 룸메들 다 깨워서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꿈에서 그 남자 귀신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칼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근데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기숙사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잖아요.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룸메들이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남자가 꿈에서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면은 제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서 기숙사에 있는 곳으로 조금 고집을 해서 일을 하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자 귀신이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남자 귀신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숙사가 있거나 이런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룸메분들은 적신가님 때문에 귀신을 봤다거나 같은 귀신을 봤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같은 걸 본 사람이?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좀 최전방 생활을 했어서 침대가 있는 생활관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가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럼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진 잠에 잘 들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귀에.
들릴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뭐지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봤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침상에 여자 아이가 인형 곰인형을 들고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그때까지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적신가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인형을 건네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올라가서 예. 그 인형을 받았는데 그 인형을 받자마자 여자애가 제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인형을 안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 바로 머리 맞 옆에 그 여자애가 서서 저 귀에다가 너도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너 거 하나 가져갈게 그러는 우와. 거예요. 와. 그러더니만 제 왼쪽 손을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손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막 돌리는데 제가 아픈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고 이게 가위 눌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무자가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다음 근무라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한 번에 못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병장이었어요. 이제 깨운 친구가 일병인데 제 몸에 손을 못 대잖아요. 군대 특성상 깨울 네. 때 선임을. 근데 일병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손대서 정말 죄송한데 적신가 병장님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 보여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 그럼 제가 왼쪽 손이 진짜 사람 손이 360도 이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손목이. 그럼요. 거진 360도 이상을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냥 손 혼자서. 예. 그러고 제가 일어나서 제 손목을 봤는데 손에 사람 손자국 있죠. 아, 사람 빨갛게. 손자국으로 거의 피멍이 들었다시피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와. 사람 딱 손가락 4개가 딱 돼서 엄지손가락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그 일병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손목이 많이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소대원들 전체한테 혹시 여자아이 귀신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2-3명 정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보이기만 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곰인형을 주면서 너 것도 하나 가져갈게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뭐 어떤 집이 문제였으면 집만 이사하면 그만인 건데 이거는 계속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제가 신내림 받을 몸이었구나를 뒤늦게 안 사실이었어요. 근데 네. 요게 문제가 뭐냐면 신내림을 받을 몸이 있는 거지만 그냥 영매 체질인 몸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도 없는데 귀신에게 노출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시들무에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을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지켜주는 것도 되는 건데 지켜줄 신도 없는 거야. 근데 귀신은 보고 느끼고 하고 그런 또 영매 체질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실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근데 겁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돌비님 것도 이제 틀어놓고 잠을 자요. 아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막 페가나 흉가도 찾아서 친구들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막 진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귀신을 실제로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예. 근데 꼭 혼자 있거나
자다 일어나면은 그때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공포 쪽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당연히 궁금할 거고 내가 겪는 게 맞나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돌비 공포 라디오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없이면 못 삽니다. 저 운전할 아이고. 때도 장거리 갈 때도 노래 대신 돌비님 거 유튜버 틀어놓고 막 들으면서 가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적신가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고요. 야외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연기까지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근데 이분이 본 게, 이분만 봤으면, 그래, 뭐,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현상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뭐, 가족분들까지 다 겪었고, 그리고 뭐, 군대에서조차도 다른 분들도 다 보신 거니까, 예, 근데 와, 무섭다. 인형 주고 팔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어떻게 계산법이 안 맞는데, 아무튼 귀신들의 계산법이 참 특이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연 신청은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망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망두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쭉 귀신을 봐오셨고, 정말 그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망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죠? 네, 너무 떨려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망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귀신을 좀 봐오셨다고 해요. 네. 어떤 식으로 봐오셨는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여기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을 때도 또 많이 겪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기릿! 우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다른 분들처럼 영안이 트여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귀가 허해서 헛것이나 환청을 가끔 듣는 정도고요. 예지몽을 좀 잘 꾼다 그냥 딱 그런 정도예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커서도 그런 걸 보고 듣는다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넌 네가 기억 못하는 나이 때부터도 이제 뭐 저기에 누가 있다. 무슨 소리가 난다? 또는 뭐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할 때면 저기 차에서 뭐 엄마 하얀 손이 뭐 나한테 인사를 해줬어 라고 얘기를 해서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너네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이제 너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절에 데리고 다니고 보약도 먹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냥 제가 어리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점을 보러 가면 늘 공통적으로 뭐 공줄이 있다. 뭐 빌던 분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예. 네. 저는 어려서는 이제 할머니 따라서 절을 다녔고 커서는 제가 혼자 절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촉이 조금 좋구나 하고 가볍게 듣는 편이고 네네. 네네. 일단 제 배경은 이렇게 되고 우선 지금 사는 그 복도식 아파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얘기는 제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예요. 저는 예. 어릴 때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 5살 때부터 12살 사이 동안 제가 할머니 댁에 같이 살면서 계속 봐왔던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네. 우선 저희 할머니 댁은 야외로 반계단을 올라가면 3층까지 있는 빌라 같은 주택의 1층에 제가 살고 있었고요. 예.
네, 어릴 때부터 헛것을 워낙에 많이 보고 느꼈었기 때문에 본 이야기 앞서서 뭐 간단한 일화 정도는 제가 초등학생 때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툭 밀어서 현관 신발장 앞에서 그대로 자빠진 적이 있어요. 누가 밀어서? 네. 예. 근데 당연히 뒤에는 사람이 왜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 계단을 같이 올라가던 사람도 없었고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종종 겪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 이야기는 아까 돌비님한테 옛날 집 도면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이랑 연결되는 그 보일러실 같은 길고 좁은 뒷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할머니가 장독대나 잔침을 놓으시고 사용을 하셨고, 그 뒷창고랑 주방이 가스레인지 쪽에 연결돼 있어서 그 위에 보시면 직사각형 환기용 창문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네네. 그리고 그 뒷창고가 시멘트 벽이 굉장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밖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거의 그 창문을 이제 열어놓고 지내요. 그리고 저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잠을 할머니랑 그 주방 앞 거실에서 같이 잤는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족들은 시간 되면 불 다 끄고 TV 다 끄고 자는데 제가 밤잠이 어릴 때부터 엄청 없는 편이라서 돌비님처럼 약간 해 뜨면 자거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배고파서 몰래 간식 먹고 자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밤에 주방을 가는데 이제 불을 켜면 할머니가 바로 얼굴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깨시니까 혼나는 일도 있어가지고 이제 정수기 조명, 뭐 밥솥 조명 같은 그런 약한 기계 조명에 의지해서 이제 들어가곤 했거든요. 예. 정수기는 이제 보시면 주방 입구에 있는데 컵은 또 가스레인지 옆에 그 싱크대 설거지 하고 나면 그 쌓아놓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예. 물을 마시려면 자연스럽게 가스레인지 위에 창문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 저기 까맣게 네모나게 쳐져 있는 곳이요. 근데 그 열려있는 창문으로 얼굴이 항상 보였는데 예. 그게 어떤 형상이냐면 그 부시시하게 이렇게 풀어 헤친 백발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배간이라고 하죠. 절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흰자가 정말 많이 보이고 검은 자는 점 하나로 보이는 그런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엄청 마녀 같은 그 매부리 코에 얼굴이 엄청 하얗고 입이 되게 이렇게 조커처럼 찢어져 웃고 있는 그런 게 뒷창고에서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이게 어두워서 다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 얼굴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밝게 좀 빛이 나듯이? 네네. 근데 그 얼굴이 왜 또렷하게 보였냐면 그 얼굴이 있는 뒷창고에 불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새파래요. 와. 그 증명사진 찍을 때 왜 뒤에 배경 밝게 나오는 것처럼 예. 정말 그 새파른 빛이 그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보이고 끝난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주방을 들어가면 그 똑같은 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그려놓은 자리에 똑같은 표정,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속 보여요. 예.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무슨 동상 세워놓은 것 마냥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밤에는 불을 켜고 들어가거나 했는데 그러면 또 할머니가 깨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제가 가족들이 다 자기 전에 주방에 가서 그 귀신이 보이는 창문을 닫고 잠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밤에만 들어가면 그 파란빛이 불을 켜놓은 것처럼 은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본 건데 이렇게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지속적으로 봐왔고 그 눈동자가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컵을 가지러 가면 이제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눈이 따라오고 제가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싱크대에 컵을 넣으러 가면은 또 눈동자가 저를 따라오고 약간 이런 생활이 오. 반복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쩌다 까먹고 또 무방비하게 들어가는 날은 또 귀신이 보이고 저는 또 놀라고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그냥 보여도 자연스럽게 컵 가지러 가고 물 먹고 뭐 간식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예. 네, 그 외에도 저 혼자 집을 볼 때면 주방에서 그 물소리, 뭐 설거지하는 그릇 소리 같은 게 달깍달깍거리는 게 이제 종종 들렸었고 예. 그 물소리 같은 게 그냥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는 그런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네, 집에 제가 혼자 있을 때만 그랬어요. 근데 예. 이게 왜 꼭 제가 혼자 있을 때만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이제 계속 보고 듣게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제가 겁은 진짜 엄청 많은데 단순해서 또 금방 뒤돌면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다행이다, 그나마.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20대가 됐을 때 이제 20살 되고 나서부터 점집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예. 네,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뭐 공줄이 있다느니 빌던 분이 계시다느니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할머니가 절에 다니신 것만 알지 제가 듣기로는 뭐 저희 집에 무당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저희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라고 하니까 빌던 분이 그 절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빌던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무당의 힘을 빌려서 빌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빌던 분이 없잖아요. 이게 단골 멘트긴 하죠.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외삼촌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외삼촌도 같이 외할머니 댁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삼촌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해주시는 얘기가 그래, 너 할머니가 절도 많이 다니셨지만 점집도 많이 다니셔서 굿도 했었고 그리고 할머니 부엌에 맨날 물 두고 기도도 드렸었어. 그 뒷창고 장독대 위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물그릇을 삼촌이 이제 뒷창고 장독대 위에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장독대 위에 물그릇 놓는 곳이 주방 창문에서 제가 귀신을 보았던 그 위치예요. 정확히. 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뒤쪽에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위에 물그릇이 있고 거기서 본 게 제가 본 그 무서운 형상인 거죠. 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돌배님한테 사연 제보하면서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한 번 더 어저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봤던 게 아마 부엌에서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니까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그 정체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신이라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면 네. 혹은 허주라는 존재일까? 그걸 모르겠네. 맞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너무 그 신이라기에는 제가 본 그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네. 그럼 다른 또 일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요. 제가 20대가 돼서 집에 혼자 지내게 됐을 때 얘기예요.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이고 2009년쯤 이사 왔으니까 10년 정도 살고 있는 집인데 복도식 아파트예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네. 양옆으로 가구가 쭉 있는 그런 구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흡연자인데 직장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고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무조건 베란다로 직행해서 이제 흡연을 하는데 그동안 참았던 걸? 네, 아마 네. 저 같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금연을 많이 이제 하니까 지금 밖에서 나가서 피고, 네. 그때가 18년도, 17년도 그때 엄청 덥고 열대야 진짜 오래 갔던 그런 때예요.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막 무슨 역대급 폭염 막 이럴 때라서 그래서 저녁에 8시, 9시가 됐는데도 정말 바람도 한 점도 불지 않고 습도만 엄청난 그런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집에 오면 어차피 씻을 거니까 이미 땀난 거 땀 빼자 싶어서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란다로 직행을 해요. 이제 베란다로 직행을 해서 안방이랑 베란다가 연결되는 그 베란다 창틀에 앉아서 문에 등을 기댄 채로 이제 항상 이렇게 흡연을 해요. 쪼그려 앉아서. 네. 근데 불도 안 켜고 그대로 베란다로 가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 불이 다 꺼져 있고 밤이니까 등 뒤가 당연히 어둡잖아요. 핸드폰 불빛만 이제 베란다에 켜져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헛것 한창 엄청 보고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나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타입이라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어디 가서 이제 티는 아이고. 안 내고 그런 기운 같은 거를 잘 느껴요. 뭐 네. 이유 없이 몸에 소름이 계속 돋는다거나 어느 장소를 가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거나 하는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따라 좀 무섭네. 그냥 내가 괜히 그냥 오버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하다가 뭔가 베란다가 조금 환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현관문에 센서등이 켜져서 그 빛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예. 현관문에서 정면으로 베란다가 보이는 구조라서. 네. 근데 제가 이제 당시만 해도 8, 9년을 살았던 집인데 그 8, 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센서등이 오작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센서등이 혼자 켜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문을 안 잠갔나? 뭐 문 열고 닫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안 들리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센서등이 꺼질 때까지 얼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센서등도 다 꺼졌으니까 암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정면을 본 채로 이제 손만 뒤로 움직여서 정말 조금만 보일 정도만 베란다 문을 열고 눈을 질끈 감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일어나서 불을 다 켜고 작은 방 화장실을 다 봤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오래돼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시 베란다로 와서 문을 닫고 앉았어요. 예. 제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거는 많으니까 그냥 겁먹고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오른쪽 뒷목 쪽에서 누가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입김을 부는 거예요. 예. 왜 우리 먼지 같은 거나 아니면 초 같은 거 불 때 이렇게 후 하고 부는 그 입김 있잖아요. 좀 센 건데 그거? 근데 정말 더운 날이라 바람이 아예 안 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베란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아있으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그럼요. 바람이 불려면은 앞으로도 느껴져야 되는데 문도 닫혀있고 그리고 바람도 절대 아니었고 뭐 실외기를 켜놨냐? 그것도 아니고 방 안에 선풍기 에어컨도 아예 안 켜놓고 그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입으로 이렇게 후 하고 부는 소리까지 오른쪽에서만 들렸어요. 오, 예. 근데 제가 그때 덥다고 머리를 대충 올려서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그 뒷목에 내려온 잔머리가 흔들리는 것까지 느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굳어 있다가 이거는 의식하면 내가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얼른 들어가서 TV 켜고 또 씻고 에이 그래 귀신보다는 내일 출근이 더 무섭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지만 그 입김 부는 이렇게 후 하는 그 소리랑 오른쪽 뒷목 잔머리에만 느껴졌던 그 입김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런 거 겪은 거 망두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그런
잠깐 사이에 이제 헛것을 보는 정도만 있었지, 뭐 환청을 듣는 정도만 있었지, 이렇게 뭔가 그 물리적인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네, 정말 무서웠었어요. 일단 이 얘기도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또 다른 일들이 있었나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겪은 이야기고요. 저희 아파트는 그 건너동에 복도 라인이 베란다에서 정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베란다에서 정면으로 보면은 건너동에 그 복도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집에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재보진 않았는데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되게 가까워요. 그 1층 밖에서부터 걸어서 30걸음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베란다가 현관이랑 직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너동에 가서 저희 집을 봤는데 집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불을 꺼놓거나 커튼을 항상 쳐놔요. 예. 그래서 아무튼 건너동에서 보았던 정말 그 괴상한 형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고로 이 아파트는 15층이 꼭대기고 저희 집은 그 중간층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밤잠이 없어요. 야행성이라 금토는 무조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많이 그러시겠지만. 예. 네, 그래서 빨리 자면 2시, 늦게 자면 5시, 6시가 다 돼서 잠을 자요. 네, 그리고 저는 그만큼 이제 수면력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예.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5시부터 7시까지 뭐 30분, 20분, 10분, 5분 단위로 알람을 계속 맞춰놔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주말 중에 하루였는데 전날에 그래도 뭐 일찍 잤는지 어쨌는지 이제 아침에 8시쯤에 알람을 안 맞춰놨는데 눈이 떠졌어요. 예. 그래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날씨 좀 보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그 건너동 밑에 구석 화단에 과학수사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시신을 덮는 흰 천이 덮어져 있고 경찰분들, 과학수사 쪽에서 오신 분들, 구급대원분들도 계시고 예.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다 옹기종기 계시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잠깐 보고 있는데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오래 보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서 다시 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봤던 그 시신이 있던 자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보이고 예. 이제 분리수거장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길래 아저씨한테 혹시 아까 아침에 건너동에 저기 밑에 사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랑 같은 층대에 사시는 그 건너동 할아버지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게 안 좋은 선택을 본인이 하신 건지 아니면 추락으로 사고를 당하신 건지 경비 아저씨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과학수사가 같이 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유도 정확하진 않지만 지병이 있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식으로만 들었고 아무튼 그렇게 올라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굳이 너무 깊게 관여해서 생각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벽에 늦은 시간에 그날도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베란다에서 불 다 꺼놓고 이제 막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핸드폰 막 하고 이러다가 주변은 어둡고 핸드폰은 밝으니까 눈이 너무 아파서 핸드폰을 끄고 어두운 상태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서 건너동에 어디는 문을 열어놨네? 어디는 뭐 이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네?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저희 집 쪽이랑 마주보는 건너동 복도 라인에 뭐가 까맣게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복도도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제 그 복도 쪽 작은 방 불을 여기저기서 켜놓으면 저게 사람인가 짐인가 하는 실루엣 정도는 보이거든요. 맞아. 예. 네, 네. 그래서 그 건너동에서도 복도에 나와서 그 복도 창문을 열고 이제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난히 그 까만 형체만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유심히 저게 사람인가 아니면 복도에 내놓은 짐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체가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강풍에 주유소 풍선 휘날리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슨 사람 팔 같은 게 보이는데, 돌빈님 혹시 그 일본의 쿠네쿠네라는, 네, 맞아요. 그 꾸물거리는 그 움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조그맣게. 그 팔에 관절이 없는 사람 같고, 빨랫줄에 그 빨래 널어서 바람 많이 불면 이렇게 흐물흐물 휘날리는 예.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팔이며 그 상반신이며 다 꾸물꾸물거리면서 그 미친 듯이 막 제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이거는 아무리 그 정말 내노라 하는 댄서들이 와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예. 그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 있다가 그 괴담도 생각이 나고 그냥 얼른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 근데 그 형체가 뭐였는지는 또 모르겠는 게 정말 돌아가신 그분의 생전에 어떤 행동을 반복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어떤 것의 장난이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네. 이게 헛것일까 진짜일까 고민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냥 예. 어쩌다 한번 슥 잘못 보는 정도는 그냥 잘못 봤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많이 봐서 안과를 간 적도 있거든요. 아, 눈이 뭔가 이상한가 해서? 네네. 그 농내장이나 예. 망막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주변이 까맣게 보일 수는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까만 게 이렇게 휙휙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예. 그런 질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고 정신과 가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치.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일이 게 있었어요. 참 힘들죠. 혼자만 가지고 또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네. 그쵸. 그럼 다음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저희 집에서 있었던 거고 그 똑같은 저희 집에 도면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이거는 친한 친구가 6개월 정도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이제 친구가 직장을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더 편하고 제가 개인적인 일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을 때라서 친구가 제 걱정도 되고 겸사겸사 저희 집으로 짐을 간단히 챙겨서 살게 됐거든요. 네. 네, 그때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친구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잠은 그 베란다로 연결되는 안방에서 침대가 없어서 그냥 매트를 깔고 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풍수나 이런 거에 정말 무지했을 때라서 그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위쪽 벽에다가 큰 육각형 전신 거울을 기대서 세워놨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거울 밑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친구는 출근 준비를 자기가 잤던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거울을 보고 앉아서 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친구가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 간만에 둘이 같이 늦잠을 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깥쪽에서 잠을 자고 친구는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제 안방이 베란다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해가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잠이 깼는데 예. 친구는 아침에 항상 준비를 하면 거울 앞에 앉아서 핸드폰에 노래 틀어놓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노랫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뭐지 깼나 이러면서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친구를 쳐다봤는데 예. 이 친구가 노래를 틀어놓고 출근 준비하듯이 막 이렇게 콧노래 같이 막 부르면서 예.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울을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그래서 잠결에 뭐야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어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하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제 몸통을 이렇게 펄쩍 건너서 또 막, 막 이러면서 신나게 화장실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할머니나 삼촌한테 이제 사람 몸 위로 건너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서. 뭐, 예. 근데 이 친구가 근데 가끔씩 저를 그냥 막 건너서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도 잠결에 이제, 사람 넘어다니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잠이 다시 들어버렸거든요. 예. 너무 졸려서. 그래서 다시 자고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옆에서 너무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아까 그렇게 신나게 나갈 준비를 하더니 왜 잠을 자고 있지? 이 생각이 들면서 친구를 깨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너 아까 어디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를 하냐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너 아까 나간다고 막 준비하면서 저기 앉아서 막 화장하고 그러면서 너 콧노래 부르고 빈지노 노래 틀어놓고 준비하지 않았냐. 근데 친구가 그때 그 노래를 잘 틀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막 이제 억울하다고 막 하니까 아니라고, 네가 지금 깨워서 일어난 건데 뭔 소리를 하냐면서 그렇게 어이없게 지나간 일이었어요. 근데 친구는 자다 깨서 화장실조차도 간 적이 없고 꿈도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 아니었고요. 가위라기에는 맨정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위라기엔 몸도 안 움직이는 그런 그 가위 특유의 느낌도 전혀 아니었었던 그런 네 친구의 모습을 뭔가 따라해서 장난친 뭔가가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봤으면 이거를 그냥 내가 헛것 본 거야라고 생각을 못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점집을 갔었는데 예. 이제 매번 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네, 이제 매일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주기적으로 뭔가 트인다고 느끼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이렇게 보이네. 요즘에 좀 기가 허한가 보다. 그냥 이러면서 넘기는 정도라서 네. 그리고 그러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이제 마지막 이야기겠죠? 네네, 맞아요. 네,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보다 비교적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혼자 친한 언니랑 전화를 할 때 언니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다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친구나 언니들, 뭐 지인들이랑 통화를 길게 하면 이제 막 3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하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통화를 막 신나게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들어준다고 막, 그러면서 대꾸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냥 언니 말을 듣고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실없이 웃었어요. 예. 근데 언니가 하던 말을 멈추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정적이 흐르더니,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왜?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언니가 네가 불렀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나 언니 안 불렀어, 나 그냥 웃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아니야, 네가 방금 나한테 언니 그랬잖아 라고 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혼자 있기는 싫은데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그대로 막 언니랑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랬었어요. 동네방네 전화 다 돌리고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예. 왜냐면 이게 TV라도 켜놨으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뭐 창문이 열려 있었으면 뭐 밖에서 난 소리를 언니가 들었을 수도 있다. 근데 무엇보다 언니 말로는 옆에서 그런 건너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통화할 때 이렇게 돌배님이랑 얘기하는 그렇게 나는 제 목소리가 100%가 맞았대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전화 언니랑 자주 하는데 언니랑 전화할 때 언니라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활기차게 말하다가 언니 말하고 있는데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집에 저를 따라하기 좋아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가 봐요. 아, 내 집에 기준이 이야기는- 있나 보다,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어떤 형체를 본다던가 소리를 아.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거의 다 그 20대 초중반 때 얘기예요. 지금은 후반대인데, 확실히 이제 제가 절도 다니고, 이제 따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일 같은 거에 몰입해서 하고, 운동도 좀 이렇게 가끔씩 해주고, 좀 건강하게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일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당연히 멘탈적으로 힘드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좀 마이너스 기운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망두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친구도 만나고 좀 더 양적인,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음의 네. 기운보다는 양의 기운을 더 많이 찾아다니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진짜로 모든 걸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또 지금까지 네.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네.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다른 분들도 지금 망두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서 더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 안 맞아요. 믿어줬으니까. 맞아요.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으시죠? 이제. 아, 네. 후련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귀신 보는 걸 헛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이런 현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또 망두님이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면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